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언론인은 개와 비슷하다. 무언가 움직이기만 하면 지저댄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은 과학자들이 동물을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언론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체스 선수 보비 피셔는 기자를 죽이는 게 불법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자들이 괴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그랬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0화 비판 언론 길들이기.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 날개 잃은 언론의 시대, 정직한 기자들이 반듯한 보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새로 구독하실 분은 서울 전화 3700-3203입니다.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학점 딴지점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965년 4월 6일 경향신문 편집국. 당신들 뭐야? 야, 샅샅이 뒤져.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네. 아니 당신들 뭐냐고. 야, 너 중앙정보부라고 들어봤어? 중앙정보부? 우리한테 개기면은 그 즉시 넌 빨갱이고 간첩이야. 알아? 가만히 있어. 당시 경향신문 기자 주규진 씨. 수사기관원이 들이닥쳐가지고 신문사 간부와 기자들 다 연행을 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작에도 말하자면 엄청난 말하자면 그 피해를 입고 말이에요. 제작에 차질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편집관에서 어떤 얘기냐면 오늘은 누구 차례냐, 누가 소환돼 가느냐. 경향신문. 지금이야 젊은이들에게는 진보적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지만 1980년대를 경험했던 장년층에는 한때 통반장이나 보는 정부 홍보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더 오랜 세월을 지낸 노년층은 미군정, 이승만 정권에 맞섰던 강력한 야당 신문으로도 기억한다. 그러다가 곡절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가 이 신문을 강탈한 데서 비롯된다. 그 경향신문이 갓나새끼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늘 이렇게 빨갱이들이 좋아할 기사만 실으니까니. 저 부장님,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생이 간첩입니다. 1958년 5월 한 달, 1960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무려 4년 동안 난파됐다가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거이 본인이 아니고 동생이라며? 그런데 그 이형백이가 그 간첩 동생을 먹여주고 재워준 겁니다. 아니 그저 그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가 아니지. 마디, 형제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1964년 12월 25일 경향신문 도쿄지사장이었던 윤우연이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다.
중앙정보부는 전혀 다른 이 두 사건을 엮어서 비판적 논조의 신문인 경향신문의 사주 이준구가 간첩이어서 발생한 일로 몰기로 한 것이다. 이준구는 구속된다.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는 경향신문 강제 매각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되자 중앙정보부가 언론 탄압을 위해 공안 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통반장이나 보는 신문으로 추락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였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MBC 부산일보 강탈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사주를 빨갱이로 모는 패턴은 주로 쓰는 방법이고 언론사를 문 닫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족일보 사건이 그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 과장. 오늘 몇 부 나갔나요? 예, 사장님. 오늘은 45,000부입니다. 창간 1년 만에 2배나 부수가 늘었네요. 가장 많이 팔린다는 동아일보가 7만에서 8만 부라 하니까 곧 우리도 정상의 신문이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출입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삼 대변인이 우리 신문부터 찾는다고 해요. 그럼요. 가장 선명하고 정직한데 정치권이 벌벌 떨만도 하지요. 저 사장님. 아니 왜요, 박 기자?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사장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어서 상황을 다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 과정 수행에 더 많은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는 사설도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염려 마십시오. 아직 많이 모르실 텐데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장군이 원래 좌익 출신입니다. 우리와 결이 아주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이런 후기는 며칠도 가지 못했다. 1961년 8월 4일 대한뉴스. 역사적인 혁명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2법정에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영수 이하 13명의 피고, 비로소 지난날의 부정, 영공, 부패의 원흉들은 공정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는 명랑한 새 질서가 수립될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조영수는 체포되고 7월에 기소돼 10월에 사형 선고를 받고는 12월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때를 같이해 민족일보는 문을 닫았다. 혐의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것. 그러나 공작금을 줬다던 간첩 혐의자라 불린 이영근 씨는 노태우 정권 때 애국을 했다는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다. 결국 억울한 죽음, 곧 사법살인이었다. 왜 박정희는 쿠데타를 하자마자 조용수를 형장으로 보냈을까? 조용수의 동생 조용준의 말이다.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요. 박정희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남로당 군 간부로 있었고 김창룡한테 잡혀가 죽기 직전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지들을 다 불고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박정희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 전향했다. 당신들 못지않게 반공주의자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형 조용수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처형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용수 재판에 배석했던 판사 중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만 도왔을 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해명이었습니다. 그리 대쪽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빨갱이로 몰아 경향신문을 강탈했고 민족일보는 문 닫게 한 박정희. 그의 무지막지한 언론 장악 음모는 1970년대 들어서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띈다. 회사 전체에 대한 밥줄 끊기로 자행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이 그렇다. 1974년 12월 동아일보. 김 과장, 어떻게 된 거야? 마감이 다가오는데 광고라는 왜 텅텅 비어 있는 거야? 통화 중이구만. 사장님. 그래도 약속하신 광고인데 갑자기 내지 말라시면 어쩝니까? 여보세요? 지금 안 하신다면 저희는 백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봐주십시오. 제 얼굴 봐서라도요. 이런 진짜 큰일 났구만 이거. 편집국장님, 어쩌다 광고 해약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한꺼번에 기업들이 동아일보에는 광고를 안 내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의 농간이야. 장준하 선생이 죽기 직전 기자의 손을 잡고 끝까지 꺾이지 말라고 당부했던 신문. 바로 동아일보였다. 1970년대 동아일보는 서슬퍼런 박정희 독재 권력에 낮은 목소리로나마 맞서 싸웠다. 기자들이 신문사에 진치고 있던 기관원을 몰아내고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박정희가 곱게 놔둘 리 없다. 12월부터 신문사에는 동아일보에는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광고주, 즉 기업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 내용. 광고주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광고주를 압박하는 새로운 사실을 했고, 이런 풍문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후에 중정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언론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들을 배제하는 데까지도 관여를 했다. 결국 동아일보는 광고란을 채우지 못해 백지로 냈다. 그런데 이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정을 눈치챈 독자들이 격려 광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의 양심이며 민주수호의 선봉인 동아일보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고통이다. 우리는 이 고통을 같이 하는데 솔선하자. 로스앤젤레스 장동환. 존경하는 3천만 배달 민족이여, 권력과 악질 재벌들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의 맨 선두에서 정의와 국가 만년의 대계를 위해 싸우는 동아일보를 구하는 데 일어납시다. 권력의 앞잡이나 하고 재벌의 돈이나 받아먹는 파렴치한 다른 모든 신문과 방송은 구독과 청취를 하지 맙시다. 종로구 통이동 최연자. 비록 오늘 너희가 성할지라도 1000만 번 날선 도끼로 찍고 또 찍을지라도 우리들 마음속 뿌리 깊은 이 나무는 베지 못하리라. 시인 김춘랑 외 이명. 동아일보,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이화여대 S학생. 이 운동을 촉발시킨 주인공은 1975년 1월 1일자에 나온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명의의 광고주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혼이요 모든 소망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 의무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건은 이 권력의 음모와 오만의 단적인 증거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광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
저녁 6시에 만났는데 2시간만 더 지나면 하루 반이 지납니다. 김상만 사장님, 빨리 결단하시죠. 선친이신 인천 선생님의 유지가 있는 동아일보를 포기하라고요? 선친의 유지를 받으신다면은 신문사의 생존을 도모하셔야죠. 동아일보가 광고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사권과 주식 지분을 정부에 헌납하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김 사장님. 좋소이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경영권은 인정해 주십시오. 대신 인사권은 넘기겠습니다. 방금 대화는 이동욱 전 동아일보 주필의 증언이라며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광고예약 사태 당시 김상만 동아일보 사장과 양도원 중앙정보부 차장 사이의 밀담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악의가 맞는다. 그렇게 타결된 다음 동아일보의 광고 해약 사태는 끝났고 사측은 자유언론 투쟁을 전개했던 130명의 기자와 PD를 잘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일보 측은 이 해직 조치를 권력과는 무관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박종민 동아일보 해직 기자. 광고 탄압이 계속되면서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 권력과 뒷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었던. 나머지 기자, PD들은 어떻게 됐을까? 재취업은 원천 차단됐다. 감옥에 가기도 했다. 사실상 망명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김준권 진실과 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당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탄압을 했고 또 동아일보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언론인을 해직함으로 해서 편집권을 그 사주에 종속되도록 했습니다. 박정희의 언론장악, 그 대표적인 패턴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박정희는 왜 이렇게 언론을 애완견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 이견과 비판 등 민주주의의 가치는 북괴와 마주한 우리 현실에서는 과분한 것이라며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는 독재를 꿈꿨습니다. 그 논리로 유신을 획책했지요. 1970년 유신 헌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송 중 코미디언 구봉서, 곽규석, 배삼룡 씨 등의 꽁트 일부분을 들어보시죠. 그 와이셔츠가 왜 이 모양의 누구 거 빌려 입은 거요? 뭐 빌려 입어? 응. 이래봬도 이게 외국산이에요, 외국산. 아유. 근데 이게 우리 외삼촌이 외국 갔다 올 적에 사가지고 온 거야, 미국 갈 적에. 여보시오, 아무리 외국 거고 물건이 좋다고 해도 여보, 와이셔츠 같은 남이 입던 건 어떻게 당신이 입어? 아유, 목이 그러지 맞으면 마요. 여기가 안 맞고,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안 맞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맞아. 여보. 그래서 남이 나라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를 갖다 따면 이거 국산을 갖다 그렇지는 거라고.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맞아요. 네, 맞아요. 분수에 맞는.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런 제도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알았어요.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진 언론 장악 기도로 수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고 신문 방송은 권력의 나팔수가 돼버렸습니다. 언론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꼽히는 것은 독재와 부패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와 이명박은 국론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같은 언론관을 가진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박근혜의 입이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말입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사형에 처하고 경향신문과 MBC를 강탈하고
동아일보 광고 해약을 배후 조정하고 기자를 해고하고 취업도 못하게 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언론관, 그리고 그 박정희를 찬양하는 딸 박근혜의 언론관이야말로 희귀하다 못해 해괴하기까지 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지금까지 나레이션 주진우, 해설과 출연해 소리공작 집단 보이스비 앰비셔스, 역사고증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법률자문의 이재정 변호사, 극본 황덕창, 연출 김용민, 제작 딴지라디오였습니다.